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024학년도 이제 미트 자연과학 유기학 추론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요. 21번 문제 보시면 세 화물 A, B, C가 주어져 있죠. 이제 고리형 폴리엔, 소위 말하는 아듈렌이라고 하는 구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지금 안정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죠. 자,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방향 족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방향 족성. 그죠? 자, 그래서 지금 A는 보시면 사이클로부타다이엔이니까 이제 4파이 전자가 존재하는 거고요. B는 6아듈렌이라고 하는 벤젠이죠. 그래서 6파이 전자가 고리를 따라 존재하는 거고, C는 사이클로옥타테트라엔이라고 해서 얘는 8파이 전자가 고리를 따라 존재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부타다이엔은 평면 구조이면서 4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는 반방향족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반방향족이라고 하죠. 자, B 벤젠은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안정한 분자, 그죠? 방향족이라고 하죠. 매우 큰 공명 안정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리를 따라서 2파이 전자가 비편제화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다? 벤젠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자, 다음 C를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8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4, 6, 8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n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반방향족일 것 같지만 이 녀석은 평면이 아니죠. 평면에서 벗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조 형태의 구조라고 공부를 했고 다음과 같이 평면이 아닌 구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이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서로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평면이 아닌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반방향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겠죠? 비방향족이라고 해야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방향족 구조이다. 틀렸네요. A는 반방향족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 니은을 보시면 B의 탄소-탄소 결합 길이는 동등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공명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여러분? 여기에 파이 결합, 여기에 이 탄소-탄소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공명 혼성화된 것이 실제 결합 길이일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중 결합으로 표현됐지만 여기는 단일 결합이죠.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의 공명 혼성화된 결합 길이가 바로 실제 벤젠의 결합 길이죠. 그래서 벤젠을 이루고 있는 이 탄소-탄소 결합들은 다 모두 결합 길이가 뭐하다?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 올바른 선지가 맞습니다. 네. 다음 D번지를 볼까요? D번지는 C는 평면 구조가 아니죠. 평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방향족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D가 되네요.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여러분 몇 번으로? 2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올바른 선지네요. 그죠? 그래서 필수이론으로 따르면 몇 공부한 내용이냐면 얘는 또 13장이 있네요. 방향지역 아로마티시에서 공부한 내용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다음은 2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22번 문제는 결합과 구조 입체화학이 이제 혼합된 문제네요. 자, 분자식이 탄소 4개, 8개라고 했습니다. 모두 이성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성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입체성질과 구조 입체를 모두 고려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있는 모두 고르는데 이 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해야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탄소가 4개 있고 수소 8개 있는 얘기는 얘가 2n개 있죠. 2n개. 그러니까 수소 2개 모자라요. 포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포화, 탄화수 부를 수가 있고 지금 수소 2개 모자란 얘기는 얘가 파이 결합이 분자 내에 있거나 혹은 고리 구조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탄소 4개 사실 구조로 생각해볼게요. 탄소 4개면 탄소 4개의 구조체, 즉 부테인의 구조체만 고려해보면 우리는 부테인과 부테인이 있죠. 자, 얘네들은 탄소 4개, H가 10개입니다. 12개죠? H가 10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8개가 돼야 되니까 파이 결합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분자 내에. 그러니까 파이 결합의 위치를 표현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트랜스 구조네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를 또 고려할 수 있죠? 이렇게 시스 구조를 고려할 수 있죠.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녀석에서는요? 여러분, 이 결합과 이 결합과 이 결합이 모두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파이 결합 위치를 아무데나 표현해도 상관없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려진 구조를 보면 알케는 이렇게 4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리 구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탄소 4개니까 그냥 사각형 하나 그려주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각형에 이탄소와 이탄소를 모두 동등하니까 아무 위치에다가 탄소 하나를 더 치환기로 표현해주면 될 겁니다. 즉 메틸사이클로프로페인을 그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고리 구조에서는 이렇게 2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하겠네요. 맞죠? 자, 선지를 한번 볼게요. 기억하면 알켄의 이성질체는 알켄 해결한 몇 개? 하나, 둘, 셋, 4가지가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하는 선지. 자, 고리형 이성질체는 1개라고 답하셔야 돼요. 2개라고 답하셔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거울성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에 지금 이 제시된 우리가 그린 이 이성질체에서 카일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평면, 비카일, 평면이 대칭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각형이면 뭐 대칭면이 많죠? 이렇게. 삼각형도 이 메뚜기를 이렇게 버리면 대칭면이 생깁니다. 다 모두 비카일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카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카일은 거울상 형태를 가지지 않아요. 거울상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정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띄엄 유기학을 공부하면 이게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요. 모사가. 그러니까 유기학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지만 띄엄 공부하고 대충 공부에서도 고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3번으로 볼까요? 화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결합 구조 문제겠죠? 입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들이 이제 한 단원의 유기학은 한 단원에서 한 문제 나오기 쉽지 않죠. 그 단원 개념들이 섞여서 한 문제 출제될 경우가 많으니까 단원 복합적으로 유기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자, 주요 구조가 있는데, 자, 현실을 보면서 해결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기억 sp2 호모비타를 있는 탄소 원자라고 했으니까요. 뭐 탄소 원자 지금 분홍으로 이렇게 표시한 탄소 원자 보면 원자이 4개이죠. sp3겠네요. 그죠? 그럼 제가 표시한 유탄소 원자단이 3개죠. 그 원자단이라 하면 이탄소와 이탄소와 이탄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분명히 뭐다? 얘는 sp2가 맞아. 맞죠? 그래서 한 개 존재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선지입니다. 다음 니은 볼게요. 피셔트형으로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딱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기의 카이랄 중심이 바로 여기의 카이랄 중심이니 이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구조가 동등한 구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여기가 1순위가 되겠죠. 여기가 2순위, 3순위, 1, 2, 3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뒤쪽에 H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배열이다? R배열이다. 그러면 선지에서 제시된 구조 피셔트형에서는 여기가 1순위고요. 여기 2순위죠. 여기 3순위고 수소가 4순위죠. 자, 1, 2, 3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피셔트형에서 수평 본드는 튀어나온 거예요. 관찰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지만 4순위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야겠죠. S배열이죠. 자, 문제에서 제시된 구조는 R배열인데 선지에서 제시된 구조는 S배열이니까 우리는 둘의 구조는 동일한 구조가 아니고 바로 거울상 이성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이 두 개를 바꾸든지 이 두 개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두 개를 바꾸든지 두 원자단의 위치를 바꾸어 주시면 바로 동일한 구조가 그려지겠네요.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염기도예요. 그죠? 제가 미트에서는 염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우리는 염기로 작용하는데 이 두 비공유 전자쌍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카본일기 쪽으로 이렇게 공명이 가능하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비편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녀석은 갈 데가 없어요. 그죠? 편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쌍을 봤을 때 편제된 전자쌍과 비편제된 전자쌍을 보면 누가 강염기다? 편제된 전자쌍이 더 강염기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염기도는 A가 B보다 크다. 올바른 선지네요.
디귿이 올바른 선지예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선지.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을 보시면 자, 물리학적 성질 크기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자, 기억 보시면 탄소 음이온의 안정도를 물어봤죠? 탄소 음이온의 안정도. 자, 이 음이온과 이 음이온의 안정도를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혼성에 따른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비공유 전자쌍이 sp2 혼성 오비탈에 존재하죠. 왜냐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탄소가 sp2 혼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탄소의 혼성은 sp죠. 예,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은 sp 오비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과 더 가까운 전자쌍은 sp에 들어 있는 것이 더 가깝겠죠. 핵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안정하다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부동 방향이 이렇게 표시되어야겠네요. 그래서 기억 잘못된 사지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 니은 이형 태체 정도를 보았어요. 단일 결합의 회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형 태체 단일 결합 회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할 것인데, 두 메틸 그룹이 반대쪽에 있을 때는 안티 포메이션이죠. 두 메틸 그룹의 이면 90도라서 고식 포메이션에서 담 표시한 이런 입 무리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더 안정한 형태는 자, 흑 형태, 안티 형태가 안정한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올바른 수이죠. 다음은 끓는 점 물어봤는데, 끓는 점 분자 힘의 판단이 되잖아요. 자, 지금 아민 작용기는요, 반대로 힘을 갖고 극성 분자니까 다이폴을 갖고 DD, 그죠? 그리고 NH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세 가지 종류의 분자간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기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분자간힘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다음 오른쪽 구조, 이 구조는 2메틸 부테인이잖아요. 2메틸, 여기 2번 위치니까 2메틸 부테인인데 비극성 분자 알케인이죠. 그럼 여기는 반대로 발스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간 힘의 종류를 고려해 본다면 이 아민 작용기가 끓는 점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올바른 부동의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서 정답은 4번으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3점이니까 쉬운 문제란 뜻이네요. 그죠? 자, 다음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라디칼 무슨 반응이다? 라디칼 하면 연쇄 반응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단일 브로미나를 했다. 모노 브로미네이션. 그러니까 탄소소 결합이 있으면 이 탄소소 결합 하나를 탄소 비알의 결합으로 치환시켰다. 라디칼 치환 반응이죠. 라디칼 치환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빛, 그죠? 또는 뭐 400도 이상의 가열.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볼게요. 지금 주어진 알케인을 출발 물질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개수가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는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죠? 서로 다른 종류의 수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수소가 몇 가지가 있니?를 물어보는 건데 이 말 다시 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탄소가 몇 가지 있니? 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한 두 탄소는 동등한 탄소예요. 6개의 수소가 존재하잖아요. 이 3개, 6개 다 동등합니다. 여기 수소 하나는 다르지. 여기 2개도 서로 다르네요. 그런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기탄소와 요기탄소와 요기탄소, 수소 토탈 9개 있잖아요. 모두 동등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탄소는 수소가 없으니까 라디칼 치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색깔별로 보면 검정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에 결합된 수소들이 한 번씩 라디칼 브로미나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다? 4가지라고 해야겠죠. 틀렸어요, 기억은. 자, 아이소부테인 2메틸 프로페인을 출발 물질로 해서 얻어지는 생성물의 구조가 누구냐? 자, 그러면 이 아이소부테인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브롬 라디칼이 개시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1차 탄소 라디칼과 또는 3차 탄소 라디칼의 혼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누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지냐면 이 녀석이죠. 안정한 탄소 라디칼이 라디칼 브로미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Br2랑 반응하게 되면 두 가지의 생성물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맞나요? 이 중에서 누가 압도적인 메이저죠? 3차 탄소 라디칼을 거치는 이 녀석이 티부틸 브로마이드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터셔리 부틸 그룹이 있으니까 터셔리 부틸 브로마이드가 주 생성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올바른 선지가 맞아요. 다음 디귿 선지를 볼게요. 자, 출발 물질로 카이라라는 화합물을 사용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카이라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출발 물질로 해서 얻어지는 주 생성물은 라세미 혼합물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브롬 라디칼이 게시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라디칼 브로미나는 가장 안정한 탄소 라디칼을 통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소를 균일 분해해야 되냐면 여기는 벤질 수소, 벤질 3차소를 이 브롬 라디칼이 균일 분해를 시켜서 다음과 같은 중간체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브롬 라디칼은 H를 뗐으니까 HBr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 라디칼, 벤질 3차. 이 자리가 벤질이죠. 그리고 3차죠. 벤질 3차 탄소 라디칼을 만든 후에 여기에서 이 녀석이 누구랑 반응한다? Br2랑 반응하는데 이 라디칼의 운성이 뭐다? sp2다. 평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Br2가 반응할 때 종이 앞쪽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앞쪽에서 브롬이 이렇게 치환되고 메틸은 뒤로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죠. 종이 뒤쪽에서 반응했다 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뒤쪽에서 브롬이 연결되고 앞쪽으로는 메틸 그룹이 나오게 되면 여기 새로 카이랄 중립이 생기는데 뭐 때별을 곱해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얘는 반시 방향으로 S겠네요. R몇 이 S, R이 몇으로 50대 50으로 섞일 테니까 이것을 부르면 되겠죠. 라센산물이라고 부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올바른지.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이론할 때도 그랬고 크리티컬 할 때도 그렇고 파이널 할 때조차도 크리티컬 문제를 매해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저 볼 거라고. 책의 문제를 보면 크리티컬 시간 반응과 해마다 비교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올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를 내야 돼. 낼 게 무진해요. 네. 중요한 포인트, 각 단어 중요한 포인트가 반영되면 반드시 아주 빈축되지 않아 하더라도 반드시 계속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대로 넘어가 볼까요? 26번을 풀었는데 25번 거꾸로 풀었네요. 자, 거꾸로 풀어야 되네. 25번을 할게요. 25번 보면 네. 수별일제를 가지고 C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TSCL에다 PDN을 넣죠. TSC 구조가 나왔죠. 박스 부분 TS가 되고 파라톨렌 서포닐이 될 거고 여기 클로라이드가 치환되어 있습니다. 파라톨렌 서포닐 클로라이드 있죠. 자, 여기 피리딘 반응하면 우리는 요 OH기를 뭐로 바꾸면 되나? TS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칼 중심 입체와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H만 O로 바꿔주면 TS 구조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지를 만든 후에 여기 Na 플러스 C 사이안에게 CN 마이너스는 우리가 93번의 강친 약품이니까 강친 주로 사용해서 소위 친액체로 써먹기 위함입니다. 맞죠? CN3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백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터뜨리면 지금 생성 구조는 반전되게끔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CN 이렇게 그려주면 CA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푸른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IU 이름 A 그죠? A 명명법 그죠? 알코올의 명명법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여기 알파탄소니까 알파탄소로 포함하는 장긴 주사슬인데 주사슬 선택하기 쉽고 알파탄소 번호가 빠르게 주사슬 넘버링하면 얘는 부탄투올 또는 펜탄투올 그죠? 또는 펜타놀이라고 해도 되는데 카이랄 중심의 절대를 고려해야 되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시계 방향이죠. 무슨 별이다? R 펜탄올 또는 R2 펜탄올이라고 해도 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올바른 선택 같고요. 자, 니은선지는 입체하기 잘못됐죠? 틀렸죠? 튀어나와야 돼요. 오케이. 틀렸고요. 디귿선지는 또 입체하기 잘못됐네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렇게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한 거냐? 알코올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요렇게 공부한 이 녀석은 또 어디서 공부한 거냐? 할로젠 알킬 RX에서 공부한 파트입니다. 단원 복합형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매우 쉽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단원별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5번 풀었고 이제 26번은 아까 전에 라디칼 반응 풀었고 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이제 담은 A에서 D를 주 생성물로 각각 얻는 과정이다. 자, 보니까 알코올의 반응이죠.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반응 조건에서는 지금 Na2CR2O7은 크롬 6가입니다. 그죠? 이게 크롬 6가 알코올의 산화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산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수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존스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알코올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2차 알코올에 산화로 A는 케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알파수 여기는 요기누소가 제거되면서 CO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테니까 다음과 같이 생성물의 구조를 케톤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반응은 PbR3네요. 그리고 이 선은 용매로 사용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OH기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그냥 Br로 바꿔주면 되죠. 치환 반응이죠. 지금 입체화학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알코올의 하이드록시기를 뭘로? Br로 바꿔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NaOET라고 하는 강한 염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차 RX죠. 2차 RX에서 강염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소듐 메톡사이드 결국 무슨 반응을 원한다? E2 반응을 원하는데 짜이제프 규칙에 의해서 제거 반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 베타소를 제거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얘를 제거해서 파이 결합을 만들고 이 녀석을 쫓아내면 생성물의 구조는 알켄이 만들어질 텐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단의 내부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겠네요. 되셨죠? 이 구조가 C의 구조가 될 거고요. 자, D는 알코올에다가 여러분 POCl3라고 하는 루이스산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리딘 용매죠. 그러니까 여러분 POCl3 피리딘이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E2 반응으로 뭐 해주면 되죠? 제거 반응을 해주면 되죠. 이때도 여전히 짜이제프 규칙을 여러분 고려하셔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요 H랑 여기는 요 OH기랑 뭘로 빠져나오면 된다? 물 분자로 빠져나오면 될 테니까 여기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 사이에서 이중결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요렇게 여러분 생성물의 구조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이렇게 케톤 맞나요, 여러분? 자, 제가 그린 이 케톤과 여기는 제시된 케톤이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선지가 맞고요. 자, 니은을 보면 B는 그죠? 이 알코올의 하이드록시기가 뭘로? Br로 바뀌어 있으면 되겠죠. 치환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올바른 선지가 맞네요. 다음 디귿을 보시면 C하고 D는 그죠? C하고 D하고는 짜이제프 규칙에 의해서 연력학적으로 안전 알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합물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올바른 선지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가 알코올에 관련된 문제예요. 알코올에 관련된 문제고 알코올에 우리가 필수 이론의 반응에서 충분히 다뤘던 반응이고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시약이 주어지고 바로 작용기 변환해서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질 건지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8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8번은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만간7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강력한 산화제죠. 그러면 이게 만간7가나 크롬6가는 계속 산화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알데하이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되면 뭐가 되죠? 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벤조산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선지가 맞아요. 자, 여전히 만간7가죠. 그러면 지금 니은을 딱 보는 순간 지금 이게 터셔리 부틸 벤젠이잖아요. 이게 터셔리 부틸 벤젠인데 이 터셔리 부틸 벤젠에 만간7가를 썼다. 그럼 뭐예요? 벤질 자리 산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벤질 자리 산화가 떠올라야 되죠. 이 벤질 자리 산화 반응이 떠오르지 않으면 암기 부족입니다, 여러분. 그죠? 성의 있게 유기학을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때 조건은 이 벤질탄소에 수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소가 없네요. 그죠? 여기 C가 있으니까 벤질소가 없죠. 그럼 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노 리액션이에요. 오케이? 예, 노 리액션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100도 고온 조건입니다. 만간7가 알켄의 반응에서 만간7가 성일 때 고온이죠. 그럼 이걸 뭐 해야 된다? 산화성분에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H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H가 있고 CO 이중결합, 즉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만간7가는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한 번 더 산화되면 뭐가 될 거다? 알데하이드 산화되면 이렇게 벤조익 애시드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는 이 말단은 탄소 하나가 끝까지 산화되면 뭐까지 가죠? CO2인데 CO2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벤조산이 만들어졌죠. 디귿은 올바른 선지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선지니까 28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여러분? 3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켄의 반응이 디귿이고요. 니은은
이건 방향적 고리에서 공부했겠죠. 벤젠 고리 반응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알데하이드 또는 알코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인데요. 29번은 출발 물질 A를 사용해서 B, D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딱 보니까 뭐 에스터도 보이고 하니까 이게 카보닐 화물 반응이죠. 소위 말해서 유기투, MD 순수한 MD 범위라고 얘기하는 범위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피트 범위에서 대부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8개는 피트 범위까지만 방향적 화합물까지만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도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죠.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작용기를 보니까 여기 케톤이 있고 여기 에스터가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과량 사용했다는 얘기는 H-를 과량 공급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케톤과 여기 있는 요 에스터를 다 환원시키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육각형 같은 경우는 육각형의 케톤 같은 경우는 2차 알코올로 이렇게 환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에스터가 중요하죠. 이 에스터는 H-가 한번 들어가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 메톡시기를 이탈기로 버리면 알데하이드가 됐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여기는 요 카보닐탄소에 H가 2번 연결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알코올이 될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표현해 보자면, 그러니까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지금 여기는 요 H-잖아요. 이 H-가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 H, 여기는 요 H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보면, 여기는 카보닐탄소에 H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카보닐탄소에 H가 몇 개? 2개 들어간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요 H들은 종결 과정에서 온 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는 2차 알코올이고 하나는 1차 알코올로 생성물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C를 만들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C는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게 누구랑 반응이죠? 지금 에틸렌 글라이콜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에틸렌 글라이콜. 이 에틸렌 글라이콜이 누구랑? 여러분 여기는 케톤이랑 반응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물 빠지면서 산촉매 조건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 물 빠져나오는 공급 그 요소가 바로 여기는 요 H랑 여기는 요 H랑 여기는 요 카보닐 산소가 물 분자로 빠져나오면서 누가 만들어진다? 아세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메커니즘 그려서 푸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바로 육각형 이렇게 그리고요. 지금 카보닐을 12시 방향으로 그리면 요렇게 해서 오각형의 아세탈이 만들어지고 여기 에스터는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카보닐 탄소가 여기 요렇게 된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는 요 O랑 CCO 여기 있죠? 얘가 O, CCO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다시 환원을 시키죠. 결국 이제는 누구를 환원시키는 거다? 여기는 에스터를 공격해서 에스터를 환원해서 몇 번 들어가면 된다? 2번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에스터만 환원된 구조를 그려주면 되니까 아세탈은 그대로 남아있을 테고 이렇게 여기 1차 알코올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얘는 뭐예요, 여러분? 촉매 놓고 물 과량으로 넣었을 겁니다. 아세탈의 가수분해 다시 카보닐로 돌려야겠죠. 여기는 아세탈이 뭘로? 케톤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CO 이중결합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 1차 알코올. 그러니까 이 반응 이게 진짜 MD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국에는 이 문제의 의미는 뭐예요? 이 A를 갖다가 그냥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환원해 버리니까 이 케톤과 에스터가 다 환원이 되더라. 그런데 나는 여기 에스터만 환원시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케톤을 뭐 시켜야 된다? 보호시켜야겠죠? 이 케톤의 보호기로 누구예요, 여러분? 아세탈이잖아요. 최근에 아세탈 보호기가 MD 기술에서 꽤 빈출되는 모양새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를 보호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이 에스터를 환원시켜서 1차 알코올을 얻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보호기를 원래대로 케톤으로 돌려놓는 과정이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이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5점이네요. 자, 기억 볼게요. 자, B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2차 알코올과 1차 알코올 요거잖아요. 2차 알코올과 1차 알코올 맞죠? 기억은 올바른 선지. 다음 니은 그죠? 아세탈이 만들어지고 여기 에스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C 맞죠? 오케이. 니은도 올바른 선지. 다음 D는
그죠? 이렇게 케톤과 1차 알코올이 존재.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올바른 선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으로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 파트는 어디 가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케톤에 가면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30번 볼게요. 자, 카보닐 화합물의 반응이래요.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울프 키셔 리덕션이죠. 그러니까 CO 이중결합을 뭘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CH2 메틸렌으로 환원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메커니즘 필요 없이 바로 정답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크포할 때 많이 있죠. 2번. 이게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입니다. 여기 메틸 리튬이라고 하는 강한 친액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에서는 여기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탄소가 전자가 부족한 탄소인데 요렇게 공격하면 1, 2첨가, 요렇게 공격하면 1, 4첨가가 되죠. 그런데 이 메틸 리튬 시약은 강친, 강염이기 때문에 실제로 카보닐에 첨가되는 1, 2첨가를 하게 됩니다. 맞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중결합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메틸기가 들어가고 O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종결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H가 붙으면서 이 음이온은 중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다음 같은 알코올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맞죠? 딱 보면 그냥 바로 정답이에요, 여러분. 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3번 또 나왔네요. 3번.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이죠. 이번엔 누구예요, 여러분? 길만시약입니다. 길만시약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다가. 요렇게 공격하면 무슨 첨가라고요? 1, 2첨가라고요. 요렇게 공격하면 무슨 첨가라고요? 1, 4첨가라고요. 그런데 길만시약은 1, 2첨가를 합니다. 1, 4첨가를 합니다. 여러분, 1, 4첨가. 오케이, 약염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컨주게이티드 어디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1, 4첨가하면 여기는 요 마이너스가 빵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카보닐을 만들어주고 있는 파이 전자가 이 양성자를 얻게 되면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표현이 된 게 맞아요. 3번은 올바른 작용기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 또 굉장히 유명한 반응이네요. 카보닐만 주어질 거 염기가 주어져 있어요. 알데하이드 케톤의 염기성 조건. 됐죠? 그리고 알파, 베타, 불포화 카보닐 화합물. 딱 보니까 이제 알돌 축합을 하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알파솔을 떼겠죠. 자, 아래쪽에다 필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CO 이중결합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여전히 사이클렉사논이라고 하는 케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친액성 첨가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 육각형 하고 여기에 OH.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카보닐 탄소가 요 카보닐 탄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많이 공부했죠? 알파, 베타. 베타 하이드록시 카보닐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 알돌 리액션이다. 그런데 이 알돌 반응을 계속 진행하면 E1CB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죠? 알코올의 카보닐의 알파 수소와 베타 탄소의 이 OH기가 물 분자로 빠져나오면서 다음 같은 파이 결합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죠? 요렇게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이 구조가 주어진 제시된 이 구조랑 동일한 생성물입니다. 4번은 알돌 축합 반응입니다. 이것도 카보닐 파트의 알데하이드 케톤에 나오는 내용이고 카보닐 축합 반응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바로 알돌 축합 반응이죠.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요. 지금 LDA라고 하는 강염기, 입체무리가 큰 강염기죠. 예,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있으니까요. 다음 같은 구조가 될 테니까요. 오케이. 그죠? 그럼 이 질소 음이온이 입체무리가 크다 보니까 그죠? 저온에서 속도론적 이네롤레이트를 만들 겁니다. 입체무리가 작은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당연히 공명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게 LDA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입체무리가 작은 알파솔을 제거해서 다음 같은 에놀 음이온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에틸 아이오다이드를 넣어준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마이너스가 빵 쳐서 떨어지는 무슨 반응이 돼? 이 반응 SN2 반응으로 알파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구조랑 제시된 구조가 서로 같죠?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가 올바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못된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 몇 번? 여러분 2번으로 뭐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났죠? 여러분 30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풀만하죠. 이게 참 이제 MD 문제를 제가 접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론 수업을 잘 듣고 그냥 정규 커리만 잘 따라오면 이 10문제를 맞추는 건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유기화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 준비된 친구들은 이 개념 듣고 그냥 문제풀이하고 본고사 가면 대부분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이 고득점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잘 자기 걸로 못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분광학에 관련된 내용은 뭐 근래도 안 나왔지만 전혀 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분광학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이제 MD 유기를 준비하는데 많이 어렵진 않아요. 물론 유기학을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이 유기학을 접하면 처음에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좀 힘듦이 있겠지만 유기학을 한번 접해봤던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유기학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완전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기학을 공부 대충 해서 스스로 독학해서 막 다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서 이거 만점 맞기는 쉽지가 않은 시험이니까. 그래도 핵심적인 반응들을 다 물어보니까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쭉 확인을 해보면 21번 문제는 방향족 파트 문제라고 했죠. 방향족 피트 유기원이잖아요. 22번은 결합과 구조, 입체화학 문제니까 이것도 유기원에 관련된 문제고, 지금 23번 문제도 유기원에 관련된 문제죠. 유기원. 24번 물리학적 성질 비교도 이것도 유기원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25번은 알코올의 반응, 그리고 할로젠 알킬의 반응, 이 유기원이죠. 26번 라디칼 치환 반응, 이거 알케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유기원입니다, 여러분. 27번 알코올의 반응, 이것도 유기원이죠. 알코올과 할로젠 알킬의 뭐 제거 반응이니까. 28번 산화 반응이잖아요. KMNO4에 의한 산화. 이것도 대부분 유기원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가 유기원 범위까지 잘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올해 강의하면서도 미트 범위, 유기2 범위가 너무 힘들면 유기원까지만 잘해도 돼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몇몇 있죠. 28번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기원까지 정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유기2 공부했을 때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유기2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자, 29번은 이제 확실한 유기2 범위죠. 30번도 카보닐 화합물 반응이니까 유기2.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트 문제 10문제 중에서 10문제잖아요, 미트가. 10문제 중에서 보통 8개, 2개. 8개가 유기원. 그죠? 여기가 유기2. 이렇게 출제되는 상황이죠. 간혹가다 심한 경우는 9개, 1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원 범위까지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기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 결합과 구조, 산염기, 입체화학.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하지 못하면 유기학이 그렇게 유쾌한 과목이 되지 못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미트 기출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니까요.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페로 여러분 카페 어딘지 아시죠? 응답하라 약. 응답하라 약대가 아니구나. 이제 이름을 바꿨죠. 메디컬 디름이라고. 일단은 이름을 바꿨네요. 자, 그래서 카페 여러분 오시면 질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유기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